큰 밝음으로 크게 밝혀서 예. 시작과 마침을 알면은 그죠? 대명종시하면 유기 시성하나니 시승육룡하야 이 어천하니라. 여기서 요 어자는 말몰 어자입니다. 말몰 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조정하다 이런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조정하다. 요 승은 올라탄다는 말이고요. 저서 여섯 위라는 거는 뭐냐 하면 건께 초구부터 시작해서 상구까지 주르륵 6개. 요게 6입니다. 요게 6이. 대명종시하면 크게 종시를 밝혀보면 크게 종시를 밝혀보면 일의 자초지종을 말해본다면 일의 자초지종을 말해본다면 그 말이죠. 대명종시하면 유기시성하나니 여섯용이 때에 따라서 활동하나니 여섯용이 때에 따라서 활동하나니 때에 따라서 예. 시승육룡하야 이 여섯용을 타고서 이 때에 맞는 이 글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것을 배우고 익혀서 그대로 때에 맞춰서 쓴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 어천하니라.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한번 좌지우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여기서 천은 세상이 되는 거고 어는 내가 한번 휘저어볼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그 말입니다. 크게 시작과 마침을 밝혀보면 예, 크게 모든 것을 밝혀보면 6자리가 때를 이루나니 6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그 때에 맞는 이름이 있다니 그 때로 6용을 탄다면 때에 맞게 6가지 경우를 행한다면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될 것이니 하늘을 온 세상을 당신의 의지대로 제어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런 소리 하면 역적이라고 바로 잡아갔을 것 같아요. 네가 말이야 이러면서 반역을 하려고 들어. 지금도 이 주역 얘기하다 보면 정치 얘기하고 딱 물리는 코드가 많아요. 막 떠들기 참 어려운 코드가 많습니다. 이 글을 앞절과 뒷절로 나누어 보면 크게 모든 것을 밝혀서 6가지 경우의 수에 맞게 이루나니 예, 이게 그 자체가 된다. 예. 때로 6가지 때로 경우를 만나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 쓰임이다. 네가 공부하면 나중에 써먹을 수 있어.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다면 이렇다. 이렇다면은 최고 근본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쓰임이고 용이고 글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맑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그 지혜로 때를 만난다면 그것이 쓰일 때를 만난다면 세상을 경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일호중천선은 요선을 지금 일호중천선입니다. 그래서 헌선천 후천이 경계가 되는 선이요. 선후천이 경계가 되는 선. 예. 오시. 예. 해가 오시인 하늘 가운데 있는 자리, 이 자리, 제일 높은 자리. 예. 12시 방향에, 남쪽에 12시 방향에 해가 있는 자리. 하루로 보면 제일 밝은 자리. 사람으로 보면 제일 왕성한 시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1호중천선을 기준으로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시작되는 선입니다. 이때를 종시라고 표현합니다. 요 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종이고 여기가 시입니다. 여기가 종이고 끝나야 시작하는 거. 중학교 졸업해야 졸업장을 가져야 대학교 가죠. 최순실이 딸이 이제 대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그죠?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니까 대학교 졸업장은 물 건너 간 거야. 그게 취소돼 버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1호중천은 큰 변화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1호중천선을
대천 또는 대사라고 해도 될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 이렇게 늘어나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고시기의 변화죠. 고시기의 변화. 언제까지 왕성할 것 같아서 여기서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더라. 요게 변화입니다. 요게 변화. 예. 여기서 우리가 때를 말하는데요. 때, 시간. 그러니까 저거를 다르게 하면 기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기회. 예. 때는 언제인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때는 각고의 노력 끝에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때가 될 것입니다. 시험을 본다고 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 보는 시간이 될 테고 인생에서는 가장 왕성한 시기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때를 만나서 이룬다는 말은 알맞은 때를 만났다. 요거를 주역 표현으로 하면 시중이라고 하죠. 시중. 예, 시중. 시중은 주역이 아니고 중요해서 나오는 그림이다, 참. 시중. 때에 알맞는 그런 소리입니다. 여섯용이라는 것은 6가지의 때가 될 것입니다. 각각의 때에 알맞는 일을 하면 나름의 성취가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또 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괴사에서는 건께에 5번 용을 취상하고 곤께에서 1번 용을 취상했습니다. 건께에서는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구이는 혈룡제전이니 무룡이니라, 이현대인이니라, 구삼은 군자 종일 건건하여 석척에 하면 여하나 무구리라. 용 없습니다. 구사는 뭐죠? 혹약제연이니 무군이라. 예, 그것도 용이고, 구호는 비룡제천, 항룡유해 5개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군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한 마리 용이 어디로 가느냐? 곤께 상륙호로다가 갔습니다. 거기 가서 두뇌우 싸우느라고. 용전우야하니 들판에서 용이 싸우니 누가? 암용, 순용 싸우는 거죠. 부부끼리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데 그게 남북에 싸우는 게 아니죠. 예, 애 만드는 중입니다. 어디 갔어? 예, 주역은 음양학입니다. 음양 혹은 양음으로 만나야 조화가 일어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음양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도는 음양으로 표현되고 지도는 강유로 표현되고 인도는 인의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삼재입니다. 3가지 분류의 6가지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음양이란 말이나 강유란 말이나 인의란 말이나 그 말이 그 말인데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쓴다. 다르게 쓴다. 지금도 그런 생각인데요. 예전에 선생님 강의 들을 적에 야, 저 아무리 들어도 저거 야동인데 선생님이 시침 뚝 따고서 설명을 해. 그 설명을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못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편의 주역 건공계가 한편의 야동하고 똑같습니다. 그 남녀 얘기가 야동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정치 얘기라고 하면 정치 얘기입니다. 이 인간 관계에 관한 이야기고. 예, 천지자연이라면 자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데나 갖다 붙여놔도 됩니다. 아무데나 갖다 붙여놔도. 말이 됩니다. 뭔가 안 풀리는 일이 있을 적에 진도 나가는 그 부분에다 끼놓고 맞춰보면 방법이 보일 수 있습니다. 방법이. 이제 거기까지 보이려면 좀 시간이 가야 되겠지만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이 설명을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국 그게 아닙니다. 그거라고 딱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글자를 익히시는 거나 용어를 익히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쓰는 것보다는 그냥 들으시고 생각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건이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이 뭔가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건도 변화에 각정 성명하나니 보합 대화하야 내 이정하니라. 건해도가 변하고 화함에 각각 각정 성명. 이 성과 명은 천부지성이죠. 저 명은 하늘이 내리는 거고 성은 사람이 그걸 받는 거고. 각각 그 성과 명을 바루나니 보합대화하야 크게 큰 의미의 화합을 이루어서 이에 바르게 한다면 이로울 것이다. 이에
예, 바르게 한다면 이로울 것이다. 여기서 바르다는 요 글자는 바를 정자로다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글자가 요 글자가 뜻이 참 어려워요. 저게 경우에 따라서 좀 해석이 좀 이렇게 좀 붕 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그냥 바를 정자에다 딱 붙여서 해도 그냥 되는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내이정하니라. 이 글에서 건도의 변화는 곧 모든 것들이 유행하여 각정성명하는 것입니다. 아까 유형, 품물이 유형하나니라, 그 유형하는 게 뭐냐? 각각 자신의 그 성과 명에 따라서 바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성과 명이 있고, 개는 개대로, 말은 말대로, 소는 소대로 있는 거지, 말이 사람 성품하고 같아도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사람이 개 같아도 그놈이 개지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연꽃은 습한 늪지에 사는 놈이고 나무는 산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 자신이 받은 명입니다. 그렇게 각각 명에 따라서 알맞게 하는 것이 중입니다. 사람은 사람 노릇 하는 게 중이고, 개는 개 노릇 하는 게 중이지, 개가 사람 노릇을 하면 텔레비에 나와야 되죠. 그거 올바른 게 아니죠. 이 중은 알맞는다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한다면 모든 일은 이치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 음변양화. 음적으로 말하면 변하는 거고, 양적으로 말하면 화하는 거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화하는 거고, 소극적으로 말하면 변하는 거다. 변한다는 것은 다시 변할 가능성이 있지만, 화한 것은 그걸로 끝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변화. 변은 물리적인 변화. 나무로 책상을 만들어도 나무의 물성은 남아 있습니다. 화는 화학적인 변화. 나무를 태워서 숯으로 만들면 그건 나무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변화를 1월의 합, 곧 태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극이 음양으로 변화하는 작용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뭐냐? 이런 게 있는데 그 안에 음변양화하는 이치가 그 안에 들어있다. 이거는 뭐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이치가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여기 해와 달의 합이라고 볼 때 건곤의 합이 변하다. 지금 이 역자가 다른 다양한 것도 많은데 해와 달이다. 이게 여기다. 결국 이게 태극이다. 저 태극기 안에 있잖아요. 태극기 안에 요만한 게 이렇게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건데, 이거 안에 두 가지 성질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 저기 자석, 예전에, 요즘엔 못 봐요. 옛날에 자전거 발전기에 자석 깨가지고 탁 두드려 깨도 역시 붙고, 또 깨도 역시 붙고, 아무리 깨도 극성이 생기죠. 아무리 깨도. 음이 변하면 양이 되고, 양이 화하면 음이 됩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것이 변입니다. 하나가 둘이 되는 것이 화입니다. 보합대화, 보존하고 합하여서 크게 합치는 것, 건해도가 작용을 하면 보합대화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건도 변화의 결과는 품물 유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건해도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나면 세상 모든 것들이 그 각자 생긴 그 모습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각정성명, 보합대화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어떤 형상을 놓고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체라는 건 근본이란 얘기입니다. 용은 쓰임이란 얘기고, 이 체용은 그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 체용이 왜 상대적인 거로다가 얘기가 되는지 참 오랫동안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내 이정이 그것이 행해진 결과로서 드러나 보이는 것, 형이 하학적인 것이다.
각각 각종 성명에서 부합되어 하면 내의정할 것이다. 이 주역의 모든 문장이 그렇죠. 이렇다면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결과는 다르지. 그게 아니지. 모든 문장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장이. 너 이렇게 해봐. 이거 괜찮아? 내 말 들으면 되는 거고 내 말 안 들으면 꽝이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글이. 바르게 해야 이로운 결과가 드러난다. 각종 성명은 각각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을 바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 주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변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주변 얘기를 딸랑 그 부분만 얘기를 하고 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도대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관련된 지금 약간 좀 주변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주변 얘기. 선생님이 그래서 이 각각 품어받은 명대로 돌아간다는 설명을 하면서 송익필의 시를 소개했습니다. 이 시를 읽다 보니 이 사람의 기본 행적이나 배경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송익필은 조선 중기 때의 학자입니다. 봉과는 여산이고 자는 운장, 호는 구봉, 그래서 송구봉이라고도 합니다. 할아버지는 직장인 송인, 아버지는 판관 사련, 어머니는 연일정 씨입니다. 할머니 이름이 감정입니다. 안돈후의 천첩수생이었으므로 신분이 미천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죠 정실이 있고 또 종첩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식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예, 엄마 따라가서 종이지. 엄마 따라가서 종이잖아요. 예, 그런 이제 신분의 사람이에요. 신분의 사람의 후손이야. 이 송익필이라는 사람이. 그러나 아버지 송사련이 안척임의 역모를 조작 고발하여 공신에 책봉되고, 안척이면 누구냐 하면 자기 주인집 도련님, 그 정도 되는 사람. 예. 공신에 책봉되고 당상관에 올라 그의 형제들은 유복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재능이 비상하고 문장이 뛰어나 아우 송한필과 함께 일찍부터 문명을 떨쳤고 명문자제들과 폭넓게 교유하였습니다. 초시를 한번 본 외에는 과거를 단념하고 학문에 몰두하여 명성이 높았습니다. 이 성혼과 함께 성리학의 깊은 이치를 논변하였습니다. 특히 예학에 밝아 김장생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송익필을 몰라도 다 듣던 이름들이죠. 그죠? 다 듣던 이름들이에요. 예. 또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 서인 세력의 막후 실력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586년 동인들의 충돌로 안씨 집안에서 송사를 일으켜 안척염의 역모가 조작임이 밝혀지고 그의 형제들을 포함한 감정의 후손들이 안씨 집의 노비로 환속되자 그들은 성명을 갈고 도피 생활에 들어갑니다. 답답한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집안을 일으켜서 자식들은 잘 가르쳐 놨는데 세월이 수십 년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는 죽고 그 나중에 다른 일로다가 어떻게 송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게 밝혀져서 다시 노비 신분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예, 노비 신분으로. 그러나 1589년 기축옥사로 정렬이 이발 등 동인들이 제거되자 그의 형제들도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뭐 옛날에 뭐 일이 많았잖아요. 그 가운데 기축옥사의 마호쿠 조종 인물로 지목되기도 하였습니다. 뒤에 조원의 과격한 상저에 관련된 혐의로 이산의 미움을 받아 송한필과 함께 희천으로 유배됩니다. 1592년 사면을 받아 풀려났으나 일정한 거처 없이 친구 문인들의 집을 전전하며 불우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지금 1592년이고 연도를 보면은요. 앞에 연도를 보면은 맨 처음에 아유 이씨 예, 1534년, 1599년, 그 다음에 앞에서 저기 이거 할 때 연도가 또 있는데 1586년 거의 한평생 다 살고 나서 그 자기는 평생 잘 살고 막판 말년에 가서 지금 이제 잘못된 겁니다. 말년에 가서. 예. 1586년 안시의 송사 전까지는 고향의 귀봉산 아래에서 크게 문호를 벌려놓고 후진들을 양성하였습니다.
그 문화에서 김장생, 김지엽, 김엽, 서성, 정홍명, 감찬, 김반, 허우 등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시와 문장에 모두 뛰어나 이산의 최경창, 백강원, 최립, 이순신, 윤탁연, 하흥림 등과 함께 선조대의 8대 8문가로 불렸습니다. 시는 200을 표준으로 했고 자구명과 사마천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자신의 학문과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여 스스로 고대하게 행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아무리 고관 귀족이라도 한번 친구로 사귀면 자로 부르고 관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냥 너네 하다가 이렇게 대우해주지 않았다. 요 정도 말 같아요. 예, 이러한 태도가 송이필의 미천한 신분과 함께 조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서로는 시문집인 구봉직이 주자라며 시호는 문경입니다. 예, 이상의 내용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서 제가 퍼온 내용입니다. 이제 이걸 이제 베이스에 깔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삶 속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예, 우리 책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시 작가 작품 사전의 내용을 옮겨봅니다. 이 산행이라는 시가 우리 책에 있는 내용하고 이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몇 구절이 달라요. 근데 뭐 뜻은 뭐 다 그냥 그 뜻이 그 뜻이고 누가 옮겨 적는 과정에서 그 뜻으로 옮겨 적고 뭐 이런 거 같아요. 예전에 책은 다 필사하니까 오탈자도 있고 뭐 자기 생각대로 옮겨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산행이라는 시입니다. 산행. 산행 망좌 좌망행. 산길을 가면 쉬기를 잊고 쉬면 갈 것을 잊는다. 뭔가 부지런히 하다 보면 쉴 일이 없고 또 주저앉으면 안 간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헐마성음 청수성. 예, 소나무 그늘에 말을 쉬게 하고 물 흐르는 소리를 듣는구나. 아후기인 선하거. 내 뒤에 올 사람 몇이며 앞서갈 사람 몇이던가. 각귀기지 우화쟁. 제각기 하거나 쉬거나 하거나 다투어 무엇하리. 인생의 허망함을 지금 읊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예. 허겁지겁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망좌, 예. 쉬기를 잊고 잊을 망자죠. 망행, 갈 생각을 안 한다. 그런 말. 헐마, 예. 말을 쉬게 하다. 예. 가던 말을 멈춘다는 뜻. 송음, 소나무 그늘. 음은 그늘이죠. 그늘 음자니까. 소나무 그늘. 기인, 몇 사람. 각귀기지, 예, 제각기 돌아가고 머무르고 하는 일. 각자 나름대로 뭐 다 일이 있어 바쁘겠지만 내가 한가해서 이래 상문밖에 내다 보니 다들 바쁘게 오고 가고 해요. 저희들 왜 저렇게 바쁘게 오고 가고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그런 표현이고 표정이죠. 말을 타고 산길을 가다가 쉬어가는 걸 잊고 쉬다 보면 너무 오래 쉬어서 가는 걸 깜빡 잃어버리기 마련이다. 마침 소나무 그늘이 좋아 말을 쉬게 하고는 소리내며 흐르는 개울 무소리를 듣는다. 생각해보니 나 먼저 이 길을 간 사람이 몇이 되며 또 내 뒤를 따라 여기 올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제각기 갈 길을 따라 가게 마련인데 갈 길을 재촉한들 무슨 소용이고 그저 길 따라 갈 뿐이다. 이 길은 곧 인생길인 것이니 스스로의 불운한 처지를 비유하여서 말한 것이다. 우리 책에서는 지금 산행, 일산청으로 되어 있고, 예, 후화기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갑자기 이 시를 왜 불러다가 지금 우리가 들어봤냐 하면 건도변화의 각정성명 하나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건도변화의 각정성명 하나니. 예. 한참을 돌아와서 연결이 잘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시간을 좀 보고 음미를 해야 되는데, 예. 각각 그 성과 명을 바르나니 요 얘기를 지금 애들로 하고 싶어서 지금 다른 얘기를 끌어다가 이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거 파악하느라고 한 이틀 걸린 것 같아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도대체 이 시가 왜 티나왔는지는 모르겠더라고. 아무리 시만 쳐다봐서는. 오만 책을 다 뒤졌어요. 그래서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이런 생각을 왜 했겠나 하는 게, 예, 나오더라고요. 천부지성은 하늘이 풍부한 그대로의 성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 그 기질이 변화되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됩니다.
예, 물을 좋아하는 수련은 물에 있어야 하는데 마른 곳에서는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끝나고 또 골 아픈 얘기니까 차 한잔 하시고 쉬어서 하겠습니다.